안녕하세요. 수영TV의 임수영입니다. 오늘의 읽은 책은 떴다 비행기 책인데요. 글은 김미희 선생님께서 쓰셨고 그림은 조성덕 선생님께서 그려주셨어요. 이 비행기 책은 문화관광부 선정 아동 청소년 부분 추천 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비행기는 요 책을 소개해주면 이 앞에는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열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떴다 비행기. 아침이 밝았어요. 아빠 아침이에요. 빨리 준비해야죠.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아프리카 나이로비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설레어 지난밤을 잠을 설쳤어요. 허허, 우리 민주가 아주 신이 났구나. 장꾸러기 대장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말이야. 아빠와 엄마는 벌써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비행기를 타기로 했거든요. 공항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어른들과 아이들,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사람들도 보였지요. 와, 사람이 정말 많다. 저 사람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나요? 민수는 벌어진 힘을 담을 수 없었어요. 그럼 비행기는 무척 크단다. 민수야, 우리도 빨리 비행기 타야지. 민수는 부모님을 따라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잠시 후 비행기는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더니 한순간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민수는 자기 몸도 같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아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민수에게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건 양력이라는 힘과 엔진 날개 때문이란다. 엔진 날개는 알겠는데 양력은 뭐예요? 양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 차이로 물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을 말한단다. 어느샌가 승무원 아저씨가 다가와 양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민수의 말에 승무원 아저씨는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지요. 그럼 아저씨가 쉽게 설명해 줄게. 승무원 아저씨는 종이의 양끝 모서리를 잡고 종이 위쪽을 후 불었어요. 그러자 종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람을 부니까 종이가 올라갔지? 이 힘이 바로 양력이란다. 와, 신기하다. 하지만 비행기는 종이보다 훨씬 더 무겁잖아요. 여기 비행기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이코노미석 좌석, 우리 일반인들이 앉는 곳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은 이코노미 좌석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코노미 좌석은 다 붙어있지만 비즈니스 좌석은 조금씩 떨어져 있고 그리고 훨씬 좋아 보여요. 그리고 승무원 대기실인데요. 우리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승무원 누나들을 볼 수 있잖아요. 승무원 누나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고 갤러리. 우리 비행기 타면 음식 먹으면 여기서 부엌에서 만들어요. 갤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비행기 동체예요. 승무원 대기실 이렇게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방 비상구.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나갈 곳이에요. 기상 레이더. 기상 레이더는 이제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저기 안쪽을 들여다보면 볼 수 있어요. 이 레이더는 이제 비행기 근처에 물체를 확인해요. 물체 같은 것들. 그리고 터보팬 제트 엔진. 터보팬 제트 엔진은 우리 이제 제트 엔진을 사용해요. 요 앞에 사진을 보면 여기서는 프로펠러를 사용하게 있는 게 빠르게 돌아가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요렇게 프로펠러를 사용했어요. 이럴 때가 아닌 지금은 이렇게 터보팬 제트 엔진을 사용해요. 좋아,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렇지만 어려운 설명이니 잘 들어야 한다. 승무원 아저씨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보면 밑면은 평평하고 윗면은 불룩하단다. 비행기 엔진의 힘으로 활주로를 빨리 달리면 불룩한 날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평평한 날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보다 빠르게 되지.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은 기압이 낮아지고 느린 곳은 반대로 기압이 높아진다. 기압이 높아진다는 건 공기의 압력이 크다는 말이야. 날개의 아래쪽에 위쪽보다 공기의 압력이 크니까 비행기는 공기의 압력에 밀려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거란다. 우리 날개의 구조를 보면 이제 스판은 날개와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서 날개를 지탱해줘요. 그리고 날개 앞부분은 둥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새들 날개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띄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펄럭펄럭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비행기 날개는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으로 가는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공기의 저항력, 그리고 중력, 양력, 엔진 추진력이 있어요. 리브는 날개를 가로질러 있으면서 날개를 지탱해줍니다. 우리 비행기에 연료를 어디다 채울 거라고 생각해요? 연료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료칸은 날개에다 채워요. 엔진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무게중심도 잘 맞출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이 날개만 채우지 않고 이 아래쪽까지도 채워줍니다. 그렇구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가 오늘 좋은 걸 배웠구나. 그런데 비행기는 누가 발명했는지 아니? 아빠의 질문에 민수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라이트 형제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비행에 성공한 때는 1903년이고요. 우리 민수 정말 똑똑한걸? 라이트 형제는 동력비행에 성공한 거예요. 동력비행이란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서 날아가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가솔린 엔진을 붙인 비행기를 만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비행에 성공했어요. 이 비행기가 플라이어 1호예요. 비행기는 오빌라이트가 조종했는데 12초 동안 36m를 날았답니다. 민수야,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먼저 비행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바로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과학자였어. 비행기 모양도 만들어 실험했지만 비행기를 날개는 하지 못했답니다. 그 후 몽골피의 형제가 기구를 만들었는데 베르사유의 광장에서 양닭, 오리를 싣고 띄워서 3km 정도를 날게 했지. 이게 바로 열기구고요.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한 기구들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지파르는 유선형의 큰 비행기에 증기 엔진을 달고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나는 비행선을 만들어 띄우는데 성공했어. 또 영국의 케일리에는 3층 날개 글라이더를 만들어 10살 소년을 태우고 나는데 성공했단다. 아빠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민수를 보며 계속 말했어. 그 후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더에 엔진을 달아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거지. 그리고 1909년에는 루이 블레리노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날았어. 또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에 세인트 루이스의 영혼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최초로 미국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에 닿았단다. 이게 처음에 말했던 것 같고요. 얘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날개가 3층이 되는데 얘는 한 층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름이 세인트 루이스의 영혼이라는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는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할 때는 이 비행기 앞부분, 이쪽 부분에는 연료를 좀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이쪽까지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 해요. 그 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조그만한 경비행기에서부터 커다란 항공기, 장투기, 헬리콥터, 우주왕복선 등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만들어졌지. 그 중에서 우주왕복선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엔진의 힘만으로 비행을 한단다. 비행기 한번 살펴보면 F-86 세이버 1947년에 만들어졌대요. F-4 팬텀 195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P-80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1945년도에 만들어졌다 합니다. P-51 무스탕 194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윤커스 F-13 191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비행기들이 1900년도에서부터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하빌랜드 DH-4 1916년 우주왕복선 H-648 RPT 1984년에 만들어진 헬기, 공격용 헬기 같아요. F-22 랩터 1997년 제일 좋은 전투기종. F-14 톰캣 19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보잉 747 1969년. 보잉 747 친구들 많이 알죠? 민수는 아빠의 얘기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아빠, 물 위에 뜨는 비행기도 있나요? 물론 있지. 그런 비행기를 수상비행기라고 해. 수상비행기는 바퀴 대신에 스키처럼 생긴 물에 뜨는 다리를 가지고 있단다. 수상비행기는 섬이 많은 지역이나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쓰이고 있지. 이렇게 긴 스키처럼 생긴 다리가 있고 날개가 위쪽에 달려있어요. 민수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비행기가 중간 경유지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오니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프리카에 벌써 다 왔나봐요. 민수야, 아프리카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단다. 여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거든. 그래도 여기가 외국인 건 맞잖아요. 민수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도착한 것만 양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답니다. 이 비행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비행기 안토노프 225 항공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안토노프 AN225예요. 터보 엔진이 6개나 있어 무게가 508톤이나 돼요. 안토노프 AN225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단 바퀴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열렸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자동차처럼 똑똑똑똑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엔진이 6개라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 친구는 뒤쪽 꼬리 날개가 2개랑 돼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장 큰 비행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비행기로는 안 나오고 무거운 비행기로 나왔어요.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라서 가장 큰 여객기가 보잉 747 점포제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2007년도에는 이제 에어버스 AN225가 나와서요. 에어버스 AN225가 보잉 747 점포제트보다 좀 더 큰 여객기입니다.
길이가 70cm이고 승객을 4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보잉 747 점프 세트고요. 가장 빠른 여객기 X-15 로켓 추진 비행기로 속도가 마하 6.72예요. 가장 빠른 여객기는요. 1969년도 영불합차 콩코드 속도가 마하 2인 촘속 여객기예요. 이 비행기는 지금 운행은 중단됐는데요. 많은 사고와 많은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 해요. 콩코드 여객기는 이제 앞부분이 구부러지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 비행기가 착륙할 때 거의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착륙하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위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꺾어서 앞쪽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용으로 여기가 꺾인다 해요.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에 날까요? 예전부터 인간은 하늘에 날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새처럼 하늘에 날고 싶다는 꿈은 결국 엔진을 갖추고 날개에 생기는 양력을 이용해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지요. 비행기는 자동차나 선박으로는 가기 힘든 먼 나라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고 짐을 운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는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에 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날개를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양력은 기압 차이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말해요. 중력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 반대로 양력은 밀어내는 힘. 자석과 S극과 N극이 있을 때 S극과 N극을 붙였을 때는 붙잖아요. 이건 중력. 그리고 반대로 N극과 N극, S극과 S극을 붙였을 때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 힘 같은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게 하는? 비행기의 날개를 보면 윗면은 불룩하고 아랫면은 평평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엔진의 힘으로 활주로를 빨리 달리면 날개의 윗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아랫부분은 반대로 기압이 높아져요. 이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양력이 생겨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 비행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개가 아까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상한 게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플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플랩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의 바퀴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안토노프 AN225랑은 다르게 이 비행기는 바퀴 하나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대신 안토노프 AN225는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고 계속 쭉 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날틀. 최초로 오늘날 비행기 모습과 비슷하게 만든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하늘에 나는 기계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나사 모양의 날개를 단 헬리콥터와 사람의 팔 다리로 날개를 퍼덕이며 마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하늘에 날지는 못했답니다. 열기구, 날개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열기구예요. 불을 피울 때 제가 하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은 몽골피의 형제는 질긴 종이로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뜨거운 연기를 넣고 여기에 양, 닭, 오리 등을 태워 하늘로 띄웠답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던 말이에요. 비행선, 사람이 기구를 타고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는 있었지만 기구는 바람을 보는 대로 움직여 원하는 비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비행선이에요. 1952년 프랑스의 지파르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큰 기구에다가 35마력 증기 엔진을 달고 프로펠러를 돌려서 느리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날 수 있었어요. 비행선은 이 아래쪽에 사람이 타는 게 있고 이렇게 엔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열기구도 비슷하게 여기 사람이 타는 바구니가 있고 그 위로는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얘는 엔진이 있지만 얘는 엔진이 없어요. 글라이더. 영국의 조지 케일리가 처음으로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했지만 엔진이 없어서 멀리 갈 수는 없었어요.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글라이더를 만들어 실험했는데 엔진이 없어 제대로 날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글라이더는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날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해서 비행기의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답니다. 하늘을 나는 것들. 여객기,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도 조종실과 구별되어 있는 여객 전용 공간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는 이전에는 군용기를 개조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는 여객 전용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1960년부터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제트 여객기가 개발되어 300부터 500석의 대형 여객기가 다니게 되었고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가 발명되기도 했답니다.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돌려서 생기는 양력과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것이에요.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기 때문에 보통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처럼 이착할 때 활주로를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수직으로 뜨고 내려 할 수 있으며 앞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뒤로 가거나 공중에서 정지한 채로 있을 수 있어요. 수상 비행기는 배처럼 생긴 몸통에 날개와 엔진이 달려있어 날개에서 생기는 양력으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수상 비행기는 항공기에 비해 작은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많이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육상기나 대형기가 발달하면서 스포츠용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답니다. 전투기는 평소에는 자기 나라 상공을 지키고 상공이랑 하늘을 뜻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비행기랍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전투기는 잘 훈련되고 능숙한 비행기를 가진 파일럿만이 조종할 수 있어요. 파일럿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장이라고도 해요. 그럼이 과학 실험. 해볼 친구들은 해봐도 좋아요. 기다려줄게요. 1분. 끝났어요.